위원장님, 아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그때 이 선대위 출발할 때 국회에서 뵙고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그때 강원도에 계속 살면서 강원도 책임지기도 하셨는데 책임자 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뭐 거의 상주하면서 계속 한 3바퀴 4바퀴 돌았는데 어때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요? 네.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3년 전. 3년 전은 네. 유세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후보 안 찍겠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에서도 심지어 보수적인 유권자도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강원도는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항상 저희가 생각했잖아요. 어려운 지역이다 했는데 이렇게 표심이 이번에 그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그 접경 지역이 좀 어려운 이유는 거기 군인 가족들이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야박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군인 가족들이 대통령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다치고 감옥에 있다. 근데 책임을 안 진다. 이번에 혼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지금 군인가 그렇죠.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되게 서운해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반드시 찍는다 이런 분들이 군인 가족 속에서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시민 인터뷰 해봤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바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부터 어려워지고 또 소외 지역부터 어려워지잖아요. 가보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고 그래서 되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경제 좀 살려줄 후보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 후보 비방만 하고 다니지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신뢰가 간다. 그래서 잘 준비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렇군요. 이 유권자분들이 옛날에는 뭐 나는 이쪽 당이야, 나는 저쪽 당이야 이러기만 했는데 이제는 실리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골수라고부터 불려지는 그런 골수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 욕하고 다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스윙부터 심지어 지난번에 이재명 찍었던 사람 중에 일부 보수적인 분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순리다.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경제 살릴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3년 전과는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 뭐 토론을 보더라도 누가 정책을 얘기하고 누가 정말 토론하는지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비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발꽃들이 작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TV 토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된 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잘 여유 있게 안정감 있게 토론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상호 위원장께서는 선거 전략가로서 그동안 선거를 정말 많이 치러 오셨는데 다른 후보들 선거 전략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선택 못 받게 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김문수 후보가 큰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불리한 후보가 이 판을 흔들어서 뭔가 자신이 상승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이라도 실패했죠. 커다란 대형 이슈를 터뜨리지도 않았죠. 공약에서도 별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기는 후보 같은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옆에 전략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느낌에는 이제 대선보다는 당권을 좀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당에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자동 정계 은퇴. 아니 왜냐하면 친윤계 의원들이 볼 때는 한독수한테 양보한다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고 친한계가 볼 때는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도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요. 제가 들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고의 수혜자로 될 뻔했거든요. 지지율 10%라는 게 그게 제3 후보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TV 토론에서 이상한 발언을 한번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완전 자살골을 찬 거예요. 그래서 자책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수혜자였다가 최고로 소위 말하면 자해를 해버린 셈입니다. 근데 지금 뭐 김문수 보면은 MB도 만났죠. 박근혜도 만났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같이 간다. 보수 쪽을 뭉쳐서 간다. 이런 전략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래는 보수 진영을 똘똘 뭉쳐놓고 지금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시기인데 보수조차 결집을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보수 결집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40% 초중반대를 못 넘어가요. 역시 전략을 짜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김문수 후보 측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판이 어떻든 간에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데 결국 마지막 승부는 어느 쪽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낼 거냐.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가 높은 거는 경향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표 독려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투표 논의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유세 활동을 펼치고 아니 가서 이제 이재명 강원도니까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패배해서 서운해하고 계신데 어차피 이번에 될 후보다. 어차피 될 후보 더 찍어줘서 강원도 선물 받아오자. 강원도 선물 받아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보다는 훨씬 풀려갈 가능성이 크고 경제로 연결이 되니까. 강원도는 특히 접경 지역은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그런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보니까 끄덕끄덕은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역은 고성이에요. 금강산 관광 때 잘 되다가 맞아요. 금강산 관광 끊기고 나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거기는 그걸 잘 아는데 다른 접경 지역은 남북관계가 안정되어서 뭔가 경제가 나아진 경험을 해본 적이 많아서 그걸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리 이성적으로는 느끼고 계시니까 평화 진작시켜서 경제 살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우상호 위원장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잘 바라볼 수가 있는데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투표 독려 말씀. 선거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절박하게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